네, 봄 개편으로 김민아 기자 코너 이름을 좀 또 바꿔봤어요. 김민아의 고공비행, 좀 더 높은 곳에서 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바라보는 뉴스 첫 번째는 뭡니까? N번방 사건 지금 뜨거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뭘 했나, 이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이게 청와대 청원처럼 국회 청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은 경우에 청원을 제출하면 법률안을 이제 처리할 때와 같이 그런 절차에 준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해당 상임위가 반드시 이걸 다뤄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다뤄서 이제 요 소위에서 이제 청원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라는 과정 거치는데 예. 여기에 1호 청원이 이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청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넘었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가 다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청원 내용이 일단 뭐냐면 N번방 사건과 같은 사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 그리고 생활 공간을 불법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이런 영상물들에 대한 2차 가해, 이런 것들의 어떤 재발을 방지하자, 이런 내용이어서 이를 위해서 첫째로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수사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자, 그리고 셋째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국회에서는 이게 제대로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국회에서? 한마디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중에 이제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성폭력 처벌법에 추가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얘기인 거죠.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경찰 국제공조, 뭐 전담부서 이런 건 아예 안 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청원 내용 자체가 국회 법사위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됐고요. 그래서 법률 개정안을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설명만 이루어졌고, 이 청원 내용에서 드러나는 쟁점에 대한 토론도 거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의 어떤 의원들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 점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기존 음란물 처벌 조항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거냐, 조항을 꼭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혼자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 만든 것까지 처벌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요. 네. N번방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이 N번방 사건하고 딥페이크는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대목에서만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이것과 관련 없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사진 못하게 하는 이 딥페이크 방지는 아마 법률 개정안으로 성문화돼 가지고 제출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그러니까 그 개정안에 대한 설명만 한 꼭 거죠. 개정안 제출된 것만 논의하고 처리하고 끝났다. 그렇죠. 그 청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누가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럼? 그런 셈인데요. 여기 이제 관료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경우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일을 자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한 발언이었던 거고, 예.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에는 N번방 사건은 나도 잘 모른다, 그러면서 이 딥페이크 포르노를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한겨레가 사건 내용 자세하게 보도한 게 지난해 11일이었고, 그 뒤로도 이제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 이제 관심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런 무성의한 논의를 해놓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 사실은 또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서 대대적으로 국회가 홍보를 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말이 안 지금 되죠. 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N번방 방지법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뭐 이제라도 국회가 좀 뭐가 하겠다고 좀 나서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가 오늘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의 이제 특수 협박죄로 처벌을 하자, 그리고 상습법은 가중 처벌하자, 이 내용이 있고요.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촬영, 반포, 영리적 이용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자, 이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즉각 조치하지 않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처벌하자,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총선이 코앞인데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을 치르고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될까 사실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N번방 방지법 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부적절한 어떤 발언을 한 법무부 차관과 이 법원 행정처장을 경질해라, 이렇게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과연 되는 거냐,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항상 이렇게 뒤늦은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고위공직자층이 결국 나이 많은 엘리트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대다수가 가해자가 남성인 것이고 피해자는 여성인 사건인데다가 디지털 매체의 특성이 반영된 사건이다 보니까 좀 이런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 감수성도 없고 문제의식도 부족한 이런 현실이 좀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회의록에서도 그나마 N번방과 딥페이크는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결국 이제 여성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령 의원이었던 거거든요. 이 점을 볼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로 결국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이제 표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라는 게 또 드러난 사례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든다는 거죠. 청와대 청원에 뭐 연인원 500만 이러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 우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국회 청원은 뭐 그렇다 치고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와대 청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가 본격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도 오래됐고요. 지금까지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획기적으로 개선된 건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성 유권자, 여성 유권자, 20대 유권자, 30, 40대 유권자 이렇게 나눠서 어떤 계층별 유불리만 따지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뭐 청원에 200만 명씩 참여하고 이러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감각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과연 기성 정치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냐. 이 점을 스스로 돌아봐야 될 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는요. 네이버 댓글 이력 공개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가 댓글 그 이력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가 뭐였었죠? 네이버에 이제 그 언론들의 기사가 전제가 되는데 그 밑에 네티즌들이 상당히 활발히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예. 과격하고 편향적인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게 이용자들의 의견이 이제 그대로 반영된 내용인 거냐 이것도 사실 의문인 거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비슷한 논란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사용자별 댓글 이력을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죠. 지금까지는 못 봤던 거죠. 사실 이제 과거에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까지 이제 스스로 공개를 결정한 이용자의 경우만 또 이력을 볼 수 있게 중간에 이제 내용들이 바뀌어서 사실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지난 19일부터는 또 작성자가 쓴 모든 댓글 목록을 공개하도록 이제 열어놓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언제 가입을 했는지, 댓글을 몇 개 썼는지, 최근 30일간 받은 공감 비율과 본인이 최근 삭제한 댓글 비율 이런 것도 같이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 기사에 무차별적으로 짧은 간격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적인 댓글을 달았다라고 보면 그 사람은 정상적 이용자가 아니다. 이 점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 댓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공감이 찍혔다라고 하면 댓글이 조직적으로 작성됐구나. 이런 의심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보인 걸로 의심되는 이용자가 최근에 자기 댓글을 대거 삭제했다라고 하면 아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목을 네이버 댓글 이력 공개 파장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오전 11시부터 수십 개의 기사에 한 1분에서 3분 간격으로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보수 야당의 폄하 댓글 이런 걸 달았다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일보에 이 사례가 보도가 되니까 자기가 쓴 댓글 1200개를 지우고 이름을 문재인 대통령 존경해서 무적 LG로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어떤 야구 팬인 직장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댓글 이력 공개가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댓글을 뭘 달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한 뭐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네이버가 이런 댓글을 걸러내거나 제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알아서 한번 판단해봐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데 차라리 그럴 거면 댓글을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좀 봅시다. 내가 댓글을 읽어봤는데 좀 강한 댓글을 들었다. 이 사람은 어떤 댓글 쓰는 사람이지라고 일단 볼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